안녕하십니까. 원자 핵공학과에서 석사 과정으로 재학 중인 홍성구입니다. 석사 학위 논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연구 주제는 사용 후 해결료 심지층 처분장애, 혐기성, 그리고 고온 환경에서 카퍼 캐니스터의 부식에 관한 실험적 연구입니다. 발표드릴 순서는 인트로덕션에서 컨클루전 순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사용 후 해결료 관리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심지증 처분이 가장 유력한 해결책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EU 텍소노미에서는 2050년까지 심지증 처분장 운영을 원자력 에너지 사용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증 처분장은 사용 후 해결료의 레디오뉴클라이드를 생태계로부터 오랜 기간 아이솔레이션 시키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하고, 이를 위해 원자력 발전소와 마찬가지로 가중방벽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솔레이션의 지속 기간은 공학적 방벽의 성능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캐니스터는 사용 후 해결료를 직접적으로 경납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특히 얼마나 부식되는지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캐니스터의 후보 물질로는 스테인리스 강, 티타늄, 니켈 알로이, 카본 스틸 등이 고려되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력학적으로 부식 저항성이 우수한 카퍼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요 선택지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퍼가 아무리 부식 저항성이 좋아도 부식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카퍼 캐니스터의 코로전 이슈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일단 카퍼 자체의 비용이 워낙 비쌉니다. 카퍼 캐니스터를 제작하는 비용이 처분장 건설 비용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카퍼의 장기적인 부식 고동에 따라서 캐니스터의 두께를 줄일 수 있다면 처분장 비용 절감이 획기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위험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오히려 캐니스터의 두께가 충분한지, 아니면 부식 저항성이 보다 더 우수한 물질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장 환경에 따른 카포의 부식 고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스웨덴의 사례가 귀감이 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심지증 처분장 건설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식과 관련된 5가지 이슈로 인해 인허가가 공식적으로는 4년, 실제로는 그보다 더 지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과 남은 시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이슈는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그래서 더욱이 관련된 카포 커로전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의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카포 캐니스터의 성능을 실험실 규모에서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로 부식거동 예측에 유용한 전기화학적인 방법과 표면 분석을 활용했고, 카포 커로전의 키팩터와 커로전 프로덕트의 특성을 분석했습니다. 리서치 디자인입니다. 실험 변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심지층 환경을 고려해서 설정했습니다. 먼저 산소가 없는 혐기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소 통제 능력이 우수한 글로브 박스를 사용했으며, 아르곤 가스를 주입하여 혐기성 조건을 유지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의 디케이 hit을 모사하기 위해 부식 용액의 온도를 조절했으며, 알루미늄 재질의 히팅 블럭을 통해 이를 구현했습니다. 그 외에 심지층 지하수 환경을 반영하여 pH, 설파이드, 클로라이드를 포함한 코로전 솔루션을 제조하여 소화학 환경에서 구리의 부식 고동을 전기화학적으로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측정을 통해 부식 전이, 부식 전류 밀도, 한계 전류 밀도, 그리고 파괴 전이 등의 종속 변수를 도출했고, 표면 분석을 통해 코로전 프로덕트의 특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실험 절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시편은 동전 모양의 순수 아변동을 사용했고, 삼전극 시스템의 밀폐 전해셀을 조립하여 전기화학 측정을 수행했습니다. 코로전 솔루션은 각 변수들의 농도에 따라 다일루션하였고, 글로브 박스 내부에서 용액을 제조했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퍼 코로전의 키팩터 분석을 위해 아노디 폴라리제이션을 측정했고, 4가지 종속 변수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종속 변수 값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여 독립 변수에 따른 변화의 경향성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먼저 설파이드 농도의 영향입니다.
설파이드 농도는 10의-4승몰과 10의-3승몰을 비교했는데 실제 처분 환경에서 예상되는 농도를 고려했습니다. 더 낮은 농도의 경우 스테그넌트한 환경에서 전기화학적 부식 반응이 측정되지 않아 변수로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설파이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부식 전이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부식 전류 밀도와 한계 전류 밀도는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되었습니다. 즉, 설파이드 농도가 높을수록 부식에 더욱 취약해지고 반응 속도 역시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표면을 보시면 농도가 높을수록 검정색의 코로전 프로덕트가 뚜렷하게 관찰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응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파이드 농도가 10의-4승몰 이상일 때부터 설파이드에 의한 전기화학적 부식 반응이 관찰됩니다. 산화 반응을 보시면 탈폐 슬롭이 40mV 정도로 거의 일정한데 이는 카퍼 계면에서 흡착 반응이 매우 빠르게 일어남을 시사합니다. 사이클릭 볼타모그램에서도 부식 전이 인근에서 산화 피크가 관찰되는데 농도에 따라 피크가 증가했습니다. 즉, 농도에 따라 반응 속도가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온도의 영향입니다. 예상되는 최고 온도가 90에서 100도 정도인데 일기압 조건에서 코로전 솔루션의 상변화를 최소화하면서 부식 고동을 살펴보기 위해 25도, 50도, 75도 셀시우스 그레디언트에서 반응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부식 전이는 감소했고 한계 전류 밀도는 증가했으며 파괴 전이는 감소했습니다. 부식 전류 밀도에서는 경향성이 관찰되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온도 증가에 따라 부식 반응이 가속화됨을 의미합니다. 부식 전이에서 각 파라미터의 표준 편차가 다소 중복되어서 개별 데이터로도 비교해 보았는데 온도에 따라 부식 전이가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pH의 영향입니다. 예상되는 pH 환경을 고려해서 pH 8, 9, 10의 반응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pH가 증가함에 따라 부식 전이와 파괴 전이는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부식 전류인데 pH 10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고 이를 개별 데이터로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설파이드 고농도인 경우 pH 10에서 부식 전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하이드로젠 설파이드의 pK의 값이 11.96인데 pH가 10인 경우 활성화 종이 되어 반응 속도가 증가했다는 해석과 pH에 따른 연력학적인 안정 상태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클로라이드의 영향입니다. 예상되는 클로라이드 농도는 10의-3승몰인데 보수적으로 0.1몰까지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모든 종속 변수에서 경향을 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설파이드에 의한 부식 반응이 지배적이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고 카퍼의 부식 반응에서 클로라이드 아이온의 역할이 카퍼 설파이드의 생성 반응을 억제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실험 결과 데이터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설파이드 농도 등의 독립 변수 변화에 따른 각 종속 변수의 반응을 2차 회귀 모형을 통해 모델링했습니다. 회귀 모형에 대한 검증은 통계적 툴인 R스퀘어, P-밸류, F-밸류, 파레토 차트 분석 등을 통해 수행했습니다. 특히 파레토 차트에서 P-밸류보다 낮은 값은 제외하여 모델링을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부식 전이에 대한 회귀 모형 모델링 결과입니다. 부식 전이의 경우 모든 통계적 검증에서 양호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를 저희 연구실에서 다른 학생이 개발한 전산 모델링 값과 비교한 것인데 오차가 있는 실험 데이터의 선형성을 강화한 회귀 모형 값이 전산 모델 값과 보다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회귀 모형은 전산 모델 검증에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더불어서 본 실험에서 관찰하지 않은 변수의 파라미터를 대입해서 반응 값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식 전류 밀도인데 특히 알스퀘어 값이 낮아 피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앞선 실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설파이드 농도는 선형성을 보이는데 특히 pH에서의 비선형적인 결과로 불량한 값이 산출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음은 한계 전류 밀도입니다. 다른 통계 수치는 양호했으나 R스퀘어 값이 다소 낮은 점을 고려해서 어댑티드 피스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각 파라미터의 선형성은 확인되었기 때문에 설파이드 트랜스포트에 의한 키네틱스를 예측하는 모델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은 파괴 전이입니다. 파괴 전이는 모든 통계적 검증에서 가장 양호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각 파라미터의 선형적인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던 실험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이 모델은 카보설파이드의 트랜지션 텐덴시를 예측하는 데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코로전 프로덕츠의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부식 전이보다 높은 전이에서 144시간 동안 전이를 인가하여 부식 반응을 가속화시켰고 각 전이에 대해 상온과 고온에서 생성된 코로전 프로덕츠를 분석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는 사진은 이를 전자주사 현미경으로 최대 10,000배 확대하여 촬영한 것이고 각 샘플별로 모폴로지컬 매핑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각 샘플별로 생성된 필름의 결정 구조, 임피던스 등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설파이드 농도와 침지 시간에 따른 비교입니다. 왼쪽은 각각 설파이드 농도를 다르게 하여 144시간 동안 침지 실험을 진행한 샘플의 표면입니다. 설파이드 농도가 낮은 샘플의 표면의 밝은 부분이 카퍼 설파이드로 추정이 되고 어두운 부분은 카퍼 시편을 연마한 자국입니다. 오른쪽은 보다 고농도의 샘플이고 연마 자국 없이 촘촘하게 코로전 프로덕츠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피던스 측정에서도 황화물 농도와 침지 시간에 따라 코로전 프로덕츠가 축적되어 부식 저항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부식 생성물, 즉 피막이 성장하는 것을 관찰한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과 전이를 다르게 해서 부식 속도를 다르게 해서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부식 생성물이 모노클리닉 결정 구조가 컬럼너 결정 구조로 성장하고 보다 높은 전이에서는 덴트릭틱 형태로 진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피막의 두께도 더 두꺼워졌습니다. 고온에서는 이러한 반응이 보다 빠르게 일어났고 인과 전이가 높은 영역에서는 포로스한 레이어가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샘플은 실험 후 해소 과정에서 피막이 손상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손상된 피막을 관찰하여 앞서 말씀드린 피막의 성장 과정에서 컬럼너 결정 구조로 성장하는 것을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막이 모두 황과 구리로 구성되어 있음을 EDX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또 다른 손상된 피막에서는 이러한 피막이 여러 겹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 결정 구조 역시 앞서 분석한 성장 과정과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이 샘플의 경우 피막이 완전히 분리된 것인데 아래쪽 레이어와 위쪽 레이어를 다시 전처리해서 살펴보니 아래쪽 레이어에서는 큐빅과 모노클리닉의 결정 구조가 위쪽에서는 덴트레이트 결정 구조가 관찰되었습니다. 이 역시 피막의 성장 과정이 앞선 분석과 일치함을 의미합니다. 카포설파이드 필름이 형성된 후 임피던스 측정도 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케이스 3와 같이 RC 회로가 병렬로 연결된 등가 회로에 피팅되었습니다. 이러한 회로는 피막 성장이 포로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카퍼 계면에서의 반응과 피막이 축적되는 반응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 피막을 통해 카퍼 아이온이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론입니다. 혐기성, 고온의 수화학 환경에서 수행한 전기화학적 부식 실험 결과 카퍼 코로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는 보시는 바와 같고 각각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종속 변수의 반응 값에 대한 회귀 모형을 개발했고 부식 예측 모델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식 생성물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피막의 성장 과정을 결정 구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손상된 피막의 관찰과 함께 피막이 멀티레이어로 포러스하게 성장함을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혐기성 환경에서 카포의 부식은 균일 부식 형태로 일어나며 국부 부식의 가능성은 낮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이러한 관찰이 매우 보수적인 실험 환경에서 관찰되었다는 점은 실제 처분 환경에서 카퍼가 오랜 기간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있고 처분장 설계 과정에서 카퍼 캐니스터의 두께를 줄여 경제성을 제고하는 방향이 가능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는 스태그넌트한 환경에서 전기화학적 부집 반응을 보기 위해 설파이드 농도를 다소 높게 선택했는데 실제 처분 환경을 고려하여 보다 낮은 농도에서의 부식 고동 예측을 위한 실험적 연구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국부 부식 가능성 예측을 위한 실험적 연구와 실제 처분 환경에서 카포 캐니스터가 접하게 될 벤토나이트가 있는 환경에서의 실험적 연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